항산화제를 준 그룹하고 폐암이 항산화제를 준 그룹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면에 또 노출이 된 사람들이 또 뽑았어요. 왜냐하면 담배도 폐 안 좋지만 성면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성면에 노출이 되면서 담배를 피운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항산화제를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 암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차이가 더 벌어졌죠. 무슨 얘기냐면 항산화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암에 더 많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전에 보셨죠? 기억나시죠? 자, 요오디가 어떤 역할을 했었죠? 살균을 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활성산소 또는 활성산소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녹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들이 하는 역할이 살균, 또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의 작용, 또 유전자의 조절작용, 이렇게 좋은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요, 어떤 성분 하나가 완전히 선인이거나 또는 완전히 악당인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항상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 일도 하고 어디까지는 나쁜 일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산화제를 많이 줬는데 암에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세포를 죽이는데 산화물질이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조절인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또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그 동물 가지고 기생충은 빨리 죽고 빨리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연구하기 되게 좋아요.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기생충, 뭐 회충이나 편충 같은 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유전자를 이제 조작을 하면 항산화제를 원래부터 평상시에 만들어야 되는 것보다 더 적게 만드는 돌연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연변을 만들면 항산화제를 더 적게 만드니까 몸에서 더 단명할까요? 장수할까요? 더 단명할 것 같으시죠? 항산화제를 적게 만드니까. 그죠?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항산화제를 적게 만드니까 오히려 거의 2배 가까이 더 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산화제하고 산화제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쇠가 녹슬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죠.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기억하실 수 있냐면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 몸에 나쁜 음식, 몸을 살리는 음식, 몸을 죽이는 음식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티븐 우즈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섭식의 역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더 빨리 죽죠. 그죠? 먹지 않으면 더 빨리 죽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먹어도 이렇기만 한 건 아니죠. 먹어도 이렇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게 제일 쉽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 버섯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버섯이 있어가지고 먹음직스러워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드시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은요, 사실 음식들은 하나하나가 다 생물체잖아요. 생물체 중에서 다른 생물한테 먹히고 싶은 생물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섭식의 역설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거는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하게 약국 가면은 살 수 있는 종합 비타민제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용성의 주의사항 같은 게 써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되게 어려운 말이 많이 써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말 중에 여기에서 자, 여기 뭐 글루코스, 갈락토스, 흡수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설명 안 할게요. 포도당 뭔지 들어보셨죠? 포도당. 아주 그냥 기초적인 당분, 그죠? 그다음 또 갈락토스라는 거는 우리 이제 그 엄마젖 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당분이거든요. 유당이 쪼개지면 갈락토스 생기는데 이런 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유전적인 질환을 가진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엄마 젖에 유당이 들어있고 그 유당 또는 젖당이 쪼개지면 갈락토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장에서 흡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족족 설사를 합니다. 흡수를 못해요.
이 상태에서 엄마가 모르고 계속 젖을 주잖아요. 그럼 아기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엄마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 젖에 있는 그 유당을 흡수를 못해요. 그냥 먹는 쭉 계속 설사만 하니까 젖살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영양 실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기를 살리려면요, 두 가지가 들어간 걸 음식을 주면 안 돼요. 포도당하고 갈락토스하고 들어간 걸 주면 안 돼요. 즉 유당이 들어있으니까 이 아기한테 엄마가 이 아기가 아까 그런 영양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있는 걸 무시하고 만약 계속 엄마 젖을 주면요 죽어요. 이 아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과당만 들어있는 이유식을 특수하게 조절해서 줘야 됩니다. 과당이라는 건 요새는 뭐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일컬어지는 우리 과당 하면 생각나시는 게 콜라에 들어있는 게 액상 과당이죠. 그죠? 그래서 몸에 안 좋다는 거지만 이 아기한테는요 포도당하고 갈락토스하고 유당이 없이 과당만 들어있는 걸 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여기서 막 어려운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 하나하나는 전부 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드시면 몸에서 그게 독이 안 되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몸이 바꾸게 일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기는 그 문제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죠. 그래서 당뇨병이 뭐냐면 포도당을 제대로 몸에서 사용할 수 없으신 거예요. 인슐린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포도당이라는 건 우리 몸에 꼭 특히 뇌에 굉장히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쌓이면 눈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뇌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신장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발이 썩기도 하고 합니다. 그죠?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포도당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성분이든지 간에 몸에는 사실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에서 내 몸을 살리는 음식, 나를 죽이는 음식은 다른 음식이 아니고 똑같은 음식이에요. 똑같은 음식이 나를 살리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죽이는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얼만큼 먹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가서 그 다음에 흡수가 되면 어디로 갈까요? 위에서 장으로 가서 흡수되면 여기로 갑니다. 간으로 가죠. 그래서 간으로 가는, 장에서 간으로 가는 그 혈관을 우리나라 말로 문맥이라고 그러거든요. 문맥. 영어로는 포털 베인이라고 그러는데 포털 베인의 포털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할 때 그 포털이야. 그러니까 먹으면 무조건 어딜 거쳐가냐면 간을 거쳐갑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서 흡수한 그 모든 물질이 우리 몸을 살리는 영양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음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주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죠. 한 15년 전쯤에 기억나세요? 산소가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순수한 산소를 마시는 카페도 있었고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순수한 산소 마시는 카페가 되게 유행을 해가지고 산소 마스크 같은 걸 카페에서 막 다 쓰고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산소가 과연 그렇게 좋기만 할까? 공기 중에 산소는 20%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질소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산소 마스크 쓴 환자분들 보시죠. 굉장히 안 좋은 경우인데 그때 산소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살아요. 왜냐하면 산소 마스크를 씌웠을 때는 순수한 산소를 넣어주거든요. 순수한 산소라는 건 99%, 98%의 산소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폐에 안 좋아요. 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폐를 손상시켜요. 또 물을 마시면 빨리 죽을까? 안 마시면 빨리 죽을까요? 물을 섭취를 못하면 더 빨리 죽죠. 근데 한 번에 물을 예를 들어가지고 10리터를 드시면 물이 독이 돼요.
실제로 물 중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10리터 한꺼번에 드실 수도 없지만 드시잖아요. 옛날에 내기로 막 드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우리 몸의 전해질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그날 당장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모든 게 양날의 검이에요. 이거를 옛날에 우리 선조분들은 아셨겠죠. 그래서 우리 선조분들도 예전에 우리 태극기에 들어있는 이 문양, 음양이잖아요. 음양.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든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음식도 양날의 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음식이 양날의 검이라는 걸 아시는 게 뭐냐면 음식을 알고 음식을 좋아하고 음식을 즐기는 거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음식을 아셨어요. 근데 음식이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양날의 검이라고 해서 우리가 싫어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건 전부 양면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랑을 알고, 그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만나서 사랑을 이루는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 걸 우리는 사실 좋아해요. 그죠?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음식이라는 건 태어났을 때부터 좋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딱 하나 답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누구나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소식입니다. 여기 EBM이라는 거는 Evidence Based Medicine, 그래서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최근에 가장 각광을 갖고 있는 그런 의학 트렌드인데 가장 증거가 확실한 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뭐 항산화제, 산화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녹슬게 하는 그런 산화물질이 많이 생기는 건 좋지 않은데 어디에서 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오냐면 음식을 먹어서 산소로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열심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사 습관은 소식입니다. 적게 드시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많이 드시면 그만큼 더 빨리 녹이 쓴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종편이니 무슨 뭐 언론 매체니 여러 가지 그 매체들에서 뭘 많이 떠드냐면 천연식품, 자연식품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 그래서 그 천연식품은 항상 바뀌어요. 1950년대에 먹으면 장수하고 정력에 좋은 식품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1950년대. 해방 전에. 그때는 메추리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막 수입을 하는데 이게 메추라기 수입하는 게 농림수산부에 관할 영역이냐 아니면 뭐 산업정부냐 싸웠어요. 서로 일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수입해가지고 집에서 길러서 알을 낳아서 그걸 팔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70년대에는 컴프리라는 식물이 또 대유행을 했었어요. 컴프리는 뭐 하는 거냐, 원래는 목초, 가축 사료로 주는 거였는데 그게 또 엄청나게 몸에 좋다, 간에 좋다 해가지고 다방에 가시면 전부 다 어르신들이 컴프리차를 드셨었어요. 근데 2000년대가 되니까 컴프리는 FDA에서 사람의 식용으로 쓸 수 없다 발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간에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간에 독성이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또 예전에 기억나서 90년대 뭐 드셨어요? 90년대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알로에도 떴었고요. 90년대 또 굉장히 유명했던 게 녹즙기. 그죠? 그때는 아침이면 녹즙기 소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죠? 네. 근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녹즙기 그 시끄러운 소리가 쇠하고 쇠가 맞부딪히는 소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쇳가루가 들어갈 거라는 건 기대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 파동이 터지면서 갑자기 또 시들해졌죠. 요새는 또 엄청나게 대한민국,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 SBS의 방송에 제가 출연했던 건데 왜 나갔냐면 수산부에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물, 채소 이런 게 많이 제철, 과일, 채소, 나물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해독 주스 레시피에 들어가는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채소하고 과일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음식으로 드시라. 그걸 홍보하느라고 제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정말 천연식품하고 자연식품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면,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면 이 숫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요, 47대 77. 저는 캐나다 가서 한 10년 정도 살다 왔었거든요. 근데 캐나다 하면 뭘로 유명하냐면 굉장히 삶의 질이 높고 건강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캐나다 사람들이 1900년에 태어났을 때 기대 수명이 47세입니다. 캐나다에서 2002년에 태어나면 기대 수명이 77세. 생각해보세요. 1900년하고 2002년하고 누가 더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까요? 당연히 2002년입니다. 그렇죠? 누가 더 천연의 유기농의 자연식품 많이 먹었을까요? 당연히 1900년입니다. 그렇죠?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이는 까만 점은 1970년의 기대 수명입니다. 위에 보이는 그래프의 끝은 2011년 태어났을 때 기대 수명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를 하나 찾아보면 여기에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 얼마 전에 제가 종편에 그 모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제 옆에 앉아 계신 식품 영양학과 교수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 고춧가루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죠. 저 때도 몇 개 먹고 지금도 몇 개 먹으니까요. 70년대도 몇 개 먹고 지금도 몇 개 먹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음식의 종류 때문에 우리는 흔히 방송을 보다 보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음식이라 너무너무 많이 먹어야 되고 저건 굉장히 나쁜 음식이라 입에 대지도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다는 게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100세 이상 고령자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먼저 꼽은 건 절제된 식습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이죠. 소식. 두 번째는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이 세 가지를 꼽았지 나는 뭘 먹고 장수했다, 나는 뭘 먹고 건강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이거를 바꿔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절제된 식습관, 소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낙천적인 성격, 즐겁게 드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 하루에 두 끼를 드시든 세 끼를 드시든 끼니를 드시던 대로 드시라는 거예요. 오늘 두 끼 드시다가 내일 세 끼 드시거나 또는 오늘 세 끼 드시다가 내일 두 끼 드시지 마시고 방송을 보면 세 끼를 먹어야 살이 빠진다. 그래서 세 끼를 드시니까 살이 찌셨대요. 어떤 분이. 다음날 방송을 보니까 아니다. 역시 두 끼를 먹어야 살이 빠진다. 다시 또 두 끼를 드시니까 살이 더 찌셨다. 그렇게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절제된 식습관에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즐겁게 드시되 규칙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1984년 3월 26일 타임지 표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노란색으로 써있고 And now the bad news.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나쁜 소식은 뭐냐, 나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딱 뭐 보여주고 있어요? 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계란하고 베이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죠. 네. 분명히 타임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올해 6월 달에 타임지 표지예요. 제목이 Eat Butter야. 버터를 먹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자들은 지방을 적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틀렸다. 재밌는 건 뭐냐면 타임지가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과학자들이 분명히 저희 나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틀렸다. 버터를 먹어라. 사실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캐나다나 미국에는 이 타임지 기사를 보고 버터, 베이컨, 계란 이런 걸 멀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먹으려 그러니까 또 헷갈리고 이제 그럼 버터를 먹어야 되나? 네.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콜레스테롤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모유입니다. 모유예요. 자, 사실은 이치가 똑같은 이치예요. 계란에,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죠. 왜 많이 들어있을까요? 원래는 달걀도 유정을 아니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돼야 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든 아니면 병아리든지 간에 세포가 계속 빠르게 분열을 해야 되거든요. 자라야 되니까. 그 자랄 때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 중에 중요한 재료 하나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알에는 이게 달걀이든 타조알이든 아니면 심지어 공룡알이든 간에 알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유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뇌는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셨는데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간혹 가다 부작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뇌에서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좋은 성분, 나쁜 성분은 없고요. 대체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지나치면 치매를 오히려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이 있어서 혈관벽에 쌓이면 심장병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악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콜레스테롤은 먹으면 독이 된다라고 보도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죠? 이제는 그게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반대로 아니야, 콜레스테롤 먹어도 돼, 버터 먹어도 돼 라고 해야 또 뉴스가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30년 전에 이랬다가 30년 동안 달걀하고 베이컨을 멀리하고 버터를 안 먹었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스티브 잡스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당신의 삶은 제한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잡음, 그 소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냥 당신의 마음, 당신의 직관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음식에 이걸 적용시키면 본인이 드셔서 즐겁게 먹을 수 있고 절제하면서 먹을 수 있고 친구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드세요. 대신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즐겁게 드세요. 다른 사람이 몸에 좋다? 몸에 나쁘다? 하는 음식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드셔서 몸에 이상이 없고 건강한 느낌이 있고 즐겁게 드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음식으로는 충분히 장사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데에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몸을 적당히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 사람의 건강에 진짜 중요한 건 옆에 계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로제토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로제토 효과.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미국에 살고 있는 굉장히 극빈층 노동자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음식은 제대로 뭐 이렇게 건강한 음식만 골라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고칼로리에 건강에 안 좋을 걸로 생각되는 정말 그 사람들은 계란하고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있는 버터하고 햄하고 베이컨만 먹는데도 건강해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분들은 음식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나눠 먹고 항상 함께 즐기고 굉장히 커뮤니티가 튼튼했어요. 실제로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옆에 사람이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제토 효과라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영양분을 주는 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는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식을 드시되 즐겁게 조금 가급적이면 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드시고 나눠 먹으면서 함께 즐기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활동도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만 더 덧붙이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도 요새 방송에 불려다니고 저자 강연을 오늘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고 이런 강연을 하게 되니까 즐겁게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새 술도 적게 마시고 생각하는 식탁을 써서 저자 강연을 하는데 얼굴이 부어있으면 안 되니까 음식 적게 먹고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 운동을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출판사 대표님도 살을 빼셨어요. 왜냐하면 책을 내셨는데 주위에서 다 쳐다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할 일을 만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연예인들은 살을 빼고 나면 다시 안 찌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돈벌이도 되고 그게 삶의 목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살을 찌우고 빼고 어떤 건강 요법을 따르고 안 따르고 이게 아니고 먼저 할 일을 찾으시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간 것이라고 하면 다른 모든 게 따라올 겁니다. 오늘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 요새 굉장히 많은데 저자 강연을 아무튼 끝까지 해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기 와주신 청중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뵙고 좋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